대통령실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인 수석 보좌관 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며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이를 반등시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늘이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라고 소개하면서 아직 수많은 전태일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할 거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와 노동시간, 정년 문제 등 노동 문제에 있어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를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등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장관은 도심 공공복합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도 당부했습니다. 또 기존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계획했지만 중단된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나 방식 변경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저는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걸 확실히 공유를 받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는 게 오늘의 분명한 결론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집을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가 이런 11.15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장애를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기관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내년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기적인 인상보다 가격대와 유형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형평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간 형평성을 전년도 대비 1.5%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 1월쯤, 공동주택은 내년 4월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9월보다 3조 7천억 원 늘며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신용 등 기타 대출이 1조 6천억 원 늘며 증가 전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량 목표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진 원인으로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중도금 등 집단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꼽았습니다. 당국은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출 약정 체결 때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데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15 대책 시행 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가계부채 대출 이런 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보면서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위반 사례가 제2금융권에서도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 점검을 이번 달 마무리하고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 계정의 실제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2천억 원 적자입니다. 부족한 적립금을 다른 기금에서 끌어와 메웠는데 이마저도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무자는 주간 기준 휴일수당을 포함해 6일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지만 7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세후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한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률도 전체 수급자에 비해 낮고 반복 수급 또한 잦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최저임금과 같거나 오히려 그 높은 급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할 동기나 유인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도덕적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성 보호급여의 지출 급증도 기금 고갈을 앞당겼습니다. 급여 지출액이 연평균 35%가량 늘고 있는데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무급휴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한액의 지급 총액을 기존의 7분의 6으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모성보호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닌 별도 계정에서 지출할 것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제안했습니다. 적립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고 불황기 지출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민가협은 7,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된 양심수 가족들이 만든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역사와 같은 민가협 어머니들을 뵙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며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정말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간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권력 탓에 가족이 희생당하고 민가협 어머니들이 일생을 바쳐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현장에서 고통받는 일이 다신 없었으면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민가협 회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자부심을 갖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환경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경북 포항시 해군 비행장 인근에서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승무원 4명이 순직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단계에서 속도와 고도, 자세가 정상이었으나 상승 선회 단계에서 정상 비행 때보다 속도가 점점 줄어 고도 상승이 미미했고 받음각도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잃고 떨어지는 실속,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 추락한 겁니다. 조사위는 사고기는 비행 기록 장치가 없는 기종이고 사고 직후 수거한 음성 녹음 장치도 훼손이 심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사고기의 엔진 출력 감소 등 기계적 요인을 들여다봤지만 지상과 충돌하기 전까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다만 해군이 비행교범에 있는 실속 회복 훈련과 조종불능 회복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속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걸로 추정한 겁니다. 아울러 실속 경보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구형이었고 받음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도 조종사가 눈으로 즉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징후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실속 회복 훈련과 조종불능 회복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났습니다. 중소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플랫폼 분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주 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과 입점업계 거래 관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한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이 총 1.3조 원에 달하였고 그 피해 업체 수는 4만 8천여 개사에 이르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등 플랫폼과 입점업계의 거래 관계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입점업계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판매 대금 정산기한 마련과 플랫폼과 입점업계 간 상생협력 활성화, 과도한 수수료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수선물 코너. 투명 비닐에 포장돼 있는 굴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진열대 앞에는 수산물 최대 50% 할인 안내판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세일하는 기간이라 조금 싸긴 하네. 배추 같은 것도 싸고 또 생선도 싸고 그러네요. 김장철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액젓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김장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할 때가 며칠 안 남아서 젓갈 종류 많이 이용하세요. 액젓,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 까나리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해양수산부가 김장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젓, 굴 등 주요 김장 재료와 명태와 고등어,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 대상입니다. 할인 행사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립니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시장 내 환급부스에서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 유해 성분 목록을 의결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이른바 담배 성분 공개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제품별 유해 성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담배마다 유해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는 검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첫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을 의결했습니다. 관련형은 타르와 니코틴, 벤조피렌 등 44종, 액상형은 니코틴, 글리세린, 납 등 20종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분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고시인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연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빛바랜 원고 위 수차례 쓰고 지운 흔적이 눈길을 끕니다. 사회 찬미로 친숙한 극작가 김우진의 원고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김우진 희곡 친필 원고 4편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925년에서 1926년작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입니다. 식민지 현실을 마주한 작품들로 근대극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서구식 극작법을 도입하여 현실 사회 문제와 인간의 내면과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으로서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개화지식인의 모순적인 내면을 비판한 풍자극입니다. 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난파는 봉건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시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서구 표현주의극을 재창조한 실험성이 돋보입니다. 산돼지는 일제강점기 청년 지식인의 갈등과 좌절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등이 차용됐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서유견문 필사교정본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화기 사상가이자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인 육일준의 기행문입니다.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이 결정됩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혁 주 일본 대사를 정부 대표로 해 이뤄질 추도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 매년 현지 추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추도사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2년 연속 불참하고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